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나흘만 이제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망의 2023년도가 돌아옵니다. 이게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들 세금 관련 또 하는 사업 정리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고 바쁜 데죠. 그리고 돈 계산할 때가 은행이 그 뭐고 많지요. 그래서 연말에가 아주 복잡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러분들에게 공공기관을 정원을 줄이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미미합니다. 뭐 1만 2천 명 구조조정한다는데요. 그것도 또 이제 안전 인력은 더 늘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하튼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합니다. 근데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의 인구가 한 15,000명 이하로 되는 데는 인근 동사무소에 통폐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인원 조정도 공무원 조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파출소를 지구대라고 하는데요. 지구대에 여러분들 지구대에서 뭐 하는 일 별로 느낍니까? 예. 지구대도 대폭 줄여서 두 군데를 한 군데로 통폐합하고 경찰서에 있는 기동대 활용을 적극 이렇게 하고 순찰을 돌고 비상시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일단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합니다. 문통정부 때는 경찰 공무원들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리고 뭐 공무원도 늘리고 노인들 거리에 다니는 저 불법 그 광고물 띄고 그저 담배꽁초 돌을 줍고 저 횡단보도에 불 두르는 횡단보도에 그 불이 두르는 그 횡단보도에 서서 깃발 들고 서 있는 그런 노인들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계속 공공기관 정원을 줄인다는 거 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뇌를 먹는 아메바로 사망한 사건이 터졌는데요. 사망한 일이 터졌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건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정원 1만 2천 명 구조조정한다. 안전인력은 증원한다.
총 정원 44만 9천에서 43만 8천 명, 연 7,600억 인건비 감축. 철도공사 722명 감축.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21% 줄이기로. 석탄공사는 지금 현재 이제는 그전같이 발전소라든지 또 그 기업이나 또 가정에서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석탄은 이제 완전히 사멸돼가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싶어요. 초과 인원 2, 3년 단계 해소, 인위적 구조조정은 안 하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천 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 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 중 이 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 9천 명 중 1만 2,442명 2.8%라는데 10%를 줄인다고 해도 사실상 지금 굴러가는 데는 일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는데 말이죠. 2.8%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정원 감축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 8천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 1만 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줄이는 것도 좋지만요, 필요한 인원들을 그것에다 이렇게 많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 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 7,231명과 조직 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이다. 기능조정은 민간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등은 또는 사업 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 됐다. 조직 인력 효율화는 조직 통합, 대부서화, 지방, 해외 조직 효율화, 지원 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의미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 우한 등 해외 지사 3곳을 폐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 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시간 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는 정현원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132명 줄이기로 했다. 이게 뭐 줄인다고 이 정도 해가지고요. 뭐 사실상 큰 효율이 없을 겁니다. 코끼리 비스켓 아닙니까? 한수원의 신한울 3, 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 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 등에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 722명,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 21.2%에 가장 높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이게 좀 정원 조정을 이렇게 뭐 한다고 해도 이게 뭐 사실상 그저 수치에 지나지 않는 건가요? 철도공사가 제일 인원이 많은데요. 32,508명인데 거기서 722명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2.2%.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가 23,728명인데 496명, 2.1% 감축한다는 거예요. 한국수력원자력이 12,821명 정원에서 37명. 이게 벌써입니다. 뭐 있으나마나 이런 그 인원들 그 필요 없는 인원들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 와 가지고는 이게 좀 긴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큰 티는 안 날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 188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한전 KPS 87명, 한국수자원공사 221명, 한국가스공사 102명, 강원랜드 90명, 한국마사회 373명, 한국 KDN 28명, 한국 남동발전 87명, 한국 중부발전 91명, 한국 서부발전 77명, 한국 공항공사 59명, 한국 남부발전 68명, 한국 동서발전 80명, 발전소 주로 이런 데만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돼야 됩니다. 공무원도 지금 현재요. 제가 행정을 할 적에는요, 공무원을 대폭 줄이려고 했습니다. 10% 정도 공무원들을 줄여가지고 차라리 공무원들 수당을 더 준다든지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을 더 많이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하여튼 정부가 이렇게 시도를 한 것은 잘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고칠 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노조, 한국 노총에도요, 보면은요, 1년에 예산대가 1,000억대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조합비 받는 게. 그래 놓고는 돈이 그 조합비가 이렇게 많이 거치면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집회 시위 나오고 그러다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변호사비하고 생활비를 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조가 집회하고 시위를 하게 되면 사망하는 사람이 나와도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경찰들하고 막 싸우고 뭐 그렇게 뭐 죽기 살기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적에 던데 그런데도 또 가담해가지고 미군 철수 김정은이 뭐 북한 평양에 가지 않을래 뭐 프랑카드 해서 붙이고 그런 거 했잖아요. 이게 이런데 보이지 않는데 한 번도 정부가 그 조합비 걷어가지고 쓰는 사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 거. 여하튼 한국 그 조합원이고 뭐고 이렇게 설립돼서 거기서 돈이 금전적으로 거기서 걷게 되면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거에 대한 감사는 자체 감사 말고 정부도 개입을 해야죠. 관리가 돼야지. 아니 1,000억대가 넘는 조합비를 걷는데 정부가 한 번도 감사한 데가 없다. 그런 게 나랍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제 지역에 있는 사단법인 같은데 조그만 사단법인 같은데도 그 인허가 있는 부서에서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노총은 너무 풀어줬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노총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식으로 하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도 정부가 정부의 그 권한을 가지고 정부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공공기관 정원 1만 2천 명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필요 없는 인원들을 괜히 거기서 이름만 걸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 이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으면 국회도 국회의원 숫자를 150명 정도로 줄여서 거기에 그 보좌관들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이 한 국회의원에 9명씩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반만 줄여서 그래서 혈세가 지나치게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국회의원도 150명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이건 어느 정부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아주 열화 같은 그런 국민들의 그 요구사항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뇌를 파먹는다는 그 아메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여름도 오고 봄도 되는데 봄도 되고 여름도 오는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국내 첫 뇌 먹는 아메바 감염 50대 남성 열흘 만에 사망. 공포의 원충. 뇌를 파먹는 아메바라는 거예요. 감염은 드물지만 증상 빠르고 치명적. 호수나 강에서 수영 등으로 감염. 1937년 미국서 첫 보고 후 전 세계 131건. 참 이게 시기전 병이 들어오네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뇌 먹는 파울로 자유 아메바의
감염된 50대 남성이 10일 만에 사망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남성은 태국에서 귀국한 뒤 뇌수막염 증상이 나타나 원인 병원체 확인 검사를 한 결과 공포의 원충인 파울로 자유 아메바 감염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환자는 태국에 4개월간 체류한 50대 남성으로 지난 10일 귀국 당일부터 증상이 시작돼 다음 날인 11일 응급실로 이송됐고 열흘 후인 지난 21일 사망했다. 질병청은 아메바성 뇌염 원인 병원체 3종류의 원충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파울로 자유 아메바 유전자를 검출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해외에서 보고된 뇌수막염 환자에게서 분석된 파울로 자유 아메바 유전자 서열과 99.6%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파울로 자유 아메바는 감염 시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충으로 전 세계 호수, 강, 온천 등 민물과 토양에서 발견된다. 1937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세계 최초 사례로 확인된 후 2018년까지 381건이 보고돼 감염 사례 자체는 드물지만 감염 후 증상 진행이 빠르고 치명적이어서 뇌먹는 아메바로 불린다. 이 아메바는 주로 호수나 강에서 수영, 레저를 할 때 코를 통해 들어와 후각 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한다. 또 코 세척기를 통해 오염된 물을 사용할 경우 감염될 수도 있다. 사람과 실험 동물 감염 시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 파울로 자유 아메바 감염이 최초 보고된 것은 1937년으로 미국 버지니아 감염자 조직에서 첫 사례가 나온 후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파울로 자유 아메바 감염에 의한 원발성 아메바 뇌염 사례는 총 381건 보고됐다. 감염 사례가 드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 위험은 높지 않은데 수용을 통한 감염 사례가 가장 많다. 특히 여름철 수온이 많이 올라가 있을 때가 위험하다. 감염 후 잠복기는 짧게는 2, 3일, 길게는 7에서 15일로 초기에는 두통, 정신, 혼미, 후각 및 상기도 증상이 나타났다가 점차 심한 두통과 발열, 구토와 경직이 이어지고 혼수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1962년부터 2021년 사이 154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아시아에서도 파키스탄 41건, 인도 26건, 중국 6건, 일본 2건 등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일본도 2건이 왔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1건이 발생됐네. 여기. 태국의 경우 지난해 1건을 포함해 지난 40년간 외국인 여행자 등 총 17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태국 중부지역, 북동부, 동부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이 최초 사례다. 과거 가시 아메바와 발라무시아에 의한 아메바성 뇌수막염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다. 이번에 이 아메바
이거는 처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게 민물에서 많이 생긴 데니까요. 그래서 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10여일 만에 그냥 사망을 하니까요. 이건 뭐 아직까지 뭐 이것도 다 신종이니까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그 약의 제조가 안 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세계는 자꾸 그 신종 이렇게 생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파울로 자유 아메바, 파울로 자유 아메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으로 삼겨서 50대 남성이 10일 만에 사망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